안녕하세요. 막무가내 노답 시어머니를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퇴치한 30대 중반의 요가 강사입니다. 2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하고 바로 청약 당첨되어 23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아이도 바로 갖게 되어 결혼하고 1년 좀 있다가 아이를 낳았지요. 남편은 1남 2녀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입니다. 저는 요가 강사를 하다가 아이 낳고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였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몸매 좋은 여자들 아무나 하는 것 아니냐? 요가가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며 저를 감쌌죠. 어머니, 제 월급보다 이 사람 월급이 훨씬 많아요. 나중에 요가원 차리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텐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는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일지 몰라도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예요. 원래 차분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쪽 당하자마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는 엉엉 울며 저더러 어떻게 자기 아들을 구워 삶았길래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냐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말에 찍소리도 안 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님, 그이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착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편 들어준 거죠. 나빴으면 어머님처럼 같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 방 먹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게 결혼 초창기 일이고 아이 낳기 전인데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이 저 못 건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 일을 관두니까 슬금슬금 또 시짜짓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게 되니 새집 구경한다는 핑계로 한 달에 3-4번씩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임신했을 때라 요가 강사 일을 쉬고 있었을 때였지요. 집에 있다 보면 갑자기 초인종 눌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인터폰을 보면 어김없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운전을 잘하셔서 자주 오셨어요.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니 자유도 없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냥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꼭 몇 마디씩 제 속을 박박 긁으셨어요. 넌 요가를 오래 했다면서 임신하니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이 살이 찌는구나. 그럼요. 임신했을 때는 살이 좀 쪄야죠. 넌 좀 다를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너 날씬한 거 보고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농담이지. 너 임신해서 예민하구나? 그런 식으로 제 살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는가 하면 한 달에 내야 할 대출금이며 저희 살림에 들어가는 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남편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산다고 비아냥거리셨어요. 요새 다들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한다지만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들어와서 살기 어렵잖니. 넌 무슨 복이 그리 많아서 이런 깔끔한 곳에서 살게 된 거니? 연봉도 적은데.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고 또 혼자 자취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모아둔 돈을 다 날린 마당에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결혼을 재촉한 건 어머님이셨어요. 당시 어머님은 돈 줄 테니 빨리 결혼해. 우리 아들 더 나이 먹으면 안 된다.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웨딩드레스 입어야지. 라고 하셨어요. 돈을 얼마 주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가전 가구 정도는 해주겠다 큰 소리 뻥뻥 치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알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이게 웬걸? 어머님이 계속 말을 바꾸며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팔아야 목돈이 생긴다. 그 땅이 다음 달에 팔릴 거다. 아니다. 내년에 팔릴 거다. 갯돈 모아서 결혼식 전날 주겠다. 등등 별의별 핑계로 주머니 여는 걸 미루시더니 결국 단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보다 못한 친정에서 5천만 원 주시며 저희 차랑 가전 가구 사라며 돈을 주셨네요. 제가 모아둔 돈이 1,500만 원 가량 있었고 남편이 5천만 원 갖고 왔으니 결국은 제가 돈을 더 많이 가져와 결혼한 꼴이 되었어요. 제 남편이 이따금씩 웃으며 어머니, 저희 돈 주신다고 하신 건 어떻게 되어 가세요? 이렇게 되면 저 사기 결혼한 꼴이 되는데 차라리 못 주시면 못 준다고 말씀을 주세요. 이건 희망 고문이잖아요. 라고 능청스럽게 장난치곤 했는데 어머님은 그때마다 준다 말뿐이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그냥 그 돈에 대해 아무 생각 안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래도 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 너무 난감하시게 하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어머님은 제가 맞벌이 안 하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돈돈거리며 갈궈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더 자주 오셨어요. 손자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의 세면 도구까지 싸들고 와 1, 2박씩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신생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반가이 맞게 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부서를 바꾸게 되어 야근이 느니 차라리 어머님이 오시는 게 저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200일쯤 넘어가고 저도 부어오른 살이 다 빠져가자 어머님이 다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도 다 빠졌고 아이도 많이 컸는데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지 그러니? 다달이 100씩은 대출금이 나가잖니.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 하는 거 나는 마음이 쓰여서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애를 봐줄 테니 네가 어서 나가서 일을 하거라. 단돈 200만 원이라도 벌어와야지. 어머님,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손주 보러 편하게 좀 오고 싶어서 그런다. 그리고 나도 이 집에 편하게 드나들면 좀 좋니? 매번 나는 손님 취급받으니 그것도 좀 그렇구나. 나는 손님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미안해하며 중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없을 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집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전화로 대성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있을 때 집에 안 오겠다며 손주랑도 얼굴 안 보고 산다는 초강수를 두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 자존심 싸움으로 손주를 안 보고 산다니 어머님이 좀 철이 없게 느껴졌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골치 아파했어요. 결혼하고 나니 아들네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건지
남편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자기 엄마 안 좋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지 밤에 혼자 맥주로 홀짝거리며 고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랑도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손주를 못 보고 사니 못 살겠다며 울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당당히 말씀하셨죠. 나 이제 너네 집 편하게 올란다. 비밀번호 알려다오. 네? 어머님, 그건 아이 아빠도 별로 원치 않을 텐데요. 그깟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는 일에 무슨 우리 아들 핑계를 대니? 너는 내가 아직도 남 같니? 가족 사이에 집 비밀번호는 좀 알고 지내야지. 저는 무조건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더군요.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 이제 어머님 집처럼 편하게 드나드실 거라는데 난 싫어.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계좌번호는 갑자기 왜 물어? 나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까 어서 알려줘.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들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제 계좌번호 앞 6자리로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어김없이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 비밀번호 아직도 알려줄 수 없냐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꾼 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 가겠다고 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약속의 금요일이 되었고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무슨 비밀번호가 6자리나 되니? 좀 짧은 걸로 다시 바꿔서 알려줘.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이 아빠가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줄여서 앞 6자리로만 한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무슨 번호냐며 묻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졌는지 그 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우다가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그냥 가겠다 하시더군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대꾸 않고 나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요 앞에서 급하게 뽑아왔다. 미안했다. 일단 이거라도 바꿔라. 어머님 가시고 나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안 받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있으라 하더군요.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갑자기 1,000만 원을 주고 나가시는 거야? 우리 집 비밀번호의 비밀을 알려드렸지. 내가 그 번호 와이프 계좌번호라고 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비밀번호로 해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실 리가 없잖아. 그러면 주시기로 한 돈 빨리 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는 남편 말에 기가 차서 왜 어울리지도 않는 장난을 쳤냐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예전에 주식한다고 집안을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다더군요. 그때 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빌려 가셨대요. 그 돈은 제 남편이 20살 때 학부모에게 욕먹어가며 번 가외 알바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돈을 꿀꺽하시고는 돌려주지 않으셨대요. 졸업할 때 준다, 취직할 때 준다, 결혼할 때 준다, 계속 말을 바꾸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결혼할 때가 되어 저를 데리고 왔는데 또 돈 준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니 남편도 어머님께 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많이 과묵한 편이고 속이 깊은데 왜 그렇게 어머님께 자꾸 돈 달란 얘기를 하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로 어머님께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나 자식 낳고 보니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간다. 자긴 자기 자식 돈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서 꿀꺽하진 않을 것 같다. 정말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 건 맞냐고 따졌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시자짓을 하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고 그러니까 남편도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제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 창피해졌는지 그렇게 바로 통장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신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일부러 제 계좌번호로 바꾸었다는 것도 엄청 충격받으신 거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찾아갔고 어머님은 아예 말수가 확 줄어드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가까이에 살아도 2달에 한 번 정도만 식사하고 명절 때 생신, 어버이날 정도에 뵙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함부로 저희 집에 안 찾아오시고요. 저는 비밀번호를 6자리에서 다시 4자리로 바꾸었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해드렸더니 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다가 저를 위해 그렇게 터뜨린 것 같은데 고맙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어머님도 정신을 차리셨고 그러면서 관계는 크게 악화되지 않으니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시키고 새로운 요가원에서 강사일 하고 있어요. 250만 원 정도 받으며 잠깐 파트타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 많이 키우면 제 요가원을 내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